댐을 만든 건 비버일까, 비버의 유전자일까? 비버를 본 적 있으신가요? 비버는 나무를 갉아서 강물을 막는 거대한 댐을 만들어요. 이 댐은 때로 길이가 수백 미터에 달하기도 해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댐은 비버의 몸인가요? 아닌가요? 당연히 댐은 비버의 몸이 아니죠. 나무 토막과 흙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일 뿐이니까요. 근데 도킨스는 이 질문에 대해 정말 충격적인 답을 내놨어요. 댐도 비버의 유전자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그러니 댐도 비버의 표현형으로 봐야 한다. 오늘은 이 책에서 가장 철학적이고 가장 야심찬 개념, 확장된 표현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표현형이란 무엇인가? 먼저 기본 개념부터 정리해 볼게요. 생물학에서 유전형은 유전자 자체, 표현형은 그 유전자가 발현되어 나타나는 실제 특징을 말해요. 눈동자 색깔, 키, 몸의 구조, 특정 행동 패턴까지. 이 모든 게 표현형이에요. 전통적으로 표현형은 그 생물의 몸 안에서 끝나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유전자가 발현되어 몸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영향력이 끝난다는 거죠. 근데 도킨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질문했어요. 유전자의 영향력이 정말 몸의 경계에서 끝날까? 도킨스의 확장 몸 밖으로 나간 유전자의 영향력. 도킨스의 답은 아니다였어요. 다시 비버의 댐으로 돌아가 볼게요. 비버가 댐을 만드는 행동은 비버의 유전자에 의해 프로그래밍된 행동이에요. 비버는 댐을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만들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댐을 만드는 유전자가 있다면 그 유전자의 영향력은 비버의 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댐이라는 결과물까지 이어진다. 도킨스는 이걸 확장된 표현형이라고 불렀어요. 그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유전자의 효과는 세포벽이나 피부에서 끝나지 않는다. 유전자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것이 바로 그 유전자의 표현형이다. 새의 둥지, 거미의 거미줄, 개미집의 복잡한 구조. 이 모든 게 그 동물의 유전자가 몸 밖으로 확장된 표현형이라는 거예요. 가장 충격적인 사례, 기생충의 원격 조종. 여기서 도킨스가 든 사례 중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게 하나 있어요. 기생충이 숙주의 행동을 조종하는 사례예요. 연갓이라는 기생충이 있어요. 이 기생충은 귀뚜라미 같은 곤충의 몸속에서 자라요. 근데 다 자란 연갓이는 물속에서 번식해야 해요. 문제는 귀뚜라미는 물을 싫어하고 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갓이에 감염된 귀뚜라미는 평소와 다르게 물을 향해 걸어가서 스스로 뛰어들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것처럼요. 실제로 연갓이는 귀뚜라미의 신경계에 특정 화학물질을 분비해서 귀뚜라미가 물을 찾아가는 행동을 하도록 조종해요. 여기서 도킨스의 질문이 등장해요. 이 행동은 누구의 표현형인가? 귀뚜라미의 유전자가 이런 행동을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 행동은 연갓이의 유전자가 만들어낸 표현형이에요. 다만 그 표현형이 다른 생물의 몸을 통해 나타난 것일 뿐이에요. 도킨스는 이걸 확장된 표현형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라고 표현했어요. 유전자의 영향력은 자기 몸을 넘어서 다른 생물의 몸까지도 조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도 확장된 표현형이 있을까? 이 개념을 인간에게 적용해보면 정말 흥미로운 생각들이 떠올라요. 우리가 만드는 집, 도구, 기술, 문명.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 유전자의 확장된 표현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새가 둥지를 짓는 본능과 인간이 집을 짓는 본능이 근본적으로 비슷한 메커니즘에서 출발했다며. 물론 인간의 경우는 사편에서 다른 밈의 영향도 크게 작용해요. 유전자와 밈이 함께 얽혀서 우리의 행동과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도킨스의 확장된 표현형은 생물과 환경의 경계, 심지어 한 생물과 다른 생물 사이의 경계까지 흐릿하게 만들어요. 이 개념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 이 개념이 왜 중요할까요? 확장된 표현형은 우리가 생물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을 바꿔놓아요. 전통적으로 우리는 생물을 피부 안쪽으로 한정해서 생각했어요. 근데 도킨스는 이렇게 말해요. 유전자의 진짜 관심사는 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신이 더 잘 복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몸은 그저 유전자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댐, 둥지, 거미줄, 심지어 다른 생물의 행동까지도 그 목적을 위한 또 다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보면 생명이라는 것이 훨씬 더 연결되어 있고 경계가 없는 현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경계가 사라진 유전자의 세계. 오늘 우리는 이 책에서 가장 도전적인 개념을 함께 탐험했어요. 유전자의 영향력은 몸이라는 경계에서 멈추지 않아요. 비버의 댐, 연갓이에 조종당하는 귀뚜라미, 그리고 어쩌면 인간이 만든 모든 문명까지도 유전자가 자신의 생존과 복제를 위해 뻗어나간 손길일 수 있어요. 1편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탐험해온 이야기, 유전자가 우리 몸을 만들고 우리 행동을 설계하고 우리 머릿속의 아이디어까지 진화시킨다는 이야기가 오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에까지 그 영향력이 뻗어 있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다음 편에서는 인간은 정말 유전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기적 유전자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경기는 생각보다 흐릿합니다. 다음에 만나요.